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무브 센터 김건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하게 한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기능적인 이동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동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걷는다, 못 걷는다, 뭐 휠체어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워커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아이가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치료실에서 치료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유도했을 때 몇 걸음 걷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는 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이동에 대해서 대동작 기능에 대해서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분류 체계가 바로 GMFCS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벨 1은 제한 없이 걷는 아이들, 레벨 2는 계단이나 뭐 이렇게 레일 같은 거 잡고 좀 어려운 부분을 할 때는 제한이 있이 조금 걷는 아이들, 레벨 3는 워커를 사용하거나 보조도구가 필요한 아이들, 레벨 4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레벨 5는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금방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4년에 나온 FMS라고 기능적 이동 능력 평가입니다. 펑셔널 모빌리티 스케일인데요. 아까 방금 보신 GMFCS와는 조금 다른 게 이건 이제 6점 점수가 높을수록 조금 기능이 좋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GMFCS는 단계 1단계가 가장 기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1단계 제한 없이 걷는다와 FMS의 6단계 이것도 제한 없이 걷고 뛰고 다 가능한 거거든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FMS를 자세히 살펴보면 5단계는 레일이나 뭐 계단 같은 경우에는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점은 스틱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경우, 3점은 크러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점은 워커를 사용하고 1점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GMFCS 앞에 것과 이 뒤에 FMS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점수가 GMFCS는 그냥 딱 2단계면 2단계 하나로 끝나고 5단계면 5단계 하나로 끝나는데 이 FMS는 점수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체크된다는 점이 가장 다른데요. FMS는 세 가지 환경에서 평가합니다. 5m, 50m, 500m입니다. 5m는 가정이라는 환경, 그리고 50m는 학교라는 환경, 500m는 지역사회라는 환경에 기반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는 이제 혼자 걸어 다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라는 환경 그리고 친구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거리도 좀 더 멀리 걸어야겠죠. 교실을 이동한다든지 급식실까지 간다든지 화장실에 가려면 집 안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워커를 사용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마트에 갈 때는 휠체어를 사용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점수를 보시면 집 안에서 첫 번째 이 5m 가정이라는 환경에서는 6점이에요. 혼자 걸어 다니니까. 그리고 학교라는 환경이 50m에서는 워커를 사용하니까 2점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원에 갈 때는 오래 걸어야 돼서 지구력이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1점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환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을 지낼 때 처해지는 이 세 가지 환경을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조기를 사용했을 때 지역사회 기반의 워킹이 좋아지는지 혹은 뭐 지역사회 기반의 워킹이나 활동들이 활동을 측정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다른 중재들을 진행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밖에 산책을 나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우리가 필요한 활동들을 할 때 이럴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치료실 안에서 몇 걸음 걷는다고 물론 그것이 의미 있겠지만 우리 아이의 삶,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눠서 좀 분류해서 평가를 해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환경마다 따로 목표를 설정하셔서 네, 이동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